8명. 자, 8명.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못 본 친구들은 다시 영상 올려준다고 했어요. 이거 앞에 다 잘라서 올려야 되겠네, 그런데. 자, 우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 지금 3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위에 보세요, 3.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3단원입니다. 3단원 펴세요. 국어책 3단원. 교과서는 84페이지입니다. 왜 선생님이 3단원부터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어질 내용을, 생각해요. 예요. 이어질 장면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영화를, 그러니까 이 이어질 장면 생각해요는 중간에 영화를 좀 봐야 됩니다. 영화를 봐야 되는데,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 뭐라고 해서, 이렇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교육적 용도로 이제 교실 안에서만 만약에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들어올 수 있을 경우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은 이제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교실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건데, 이제 특성상 글을 써서 이제 친구들에게 게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발표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교실이 좀 편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것도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단원을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고 공손하게고요. 우선은 이제 교과서 우리 뭐 공부할지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 1학기 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을 갈 때, 아니면은 내가 어느 건물을 갔어요. 어느 건물을 갔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제 가야 될 목적지는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는 항상 선생님이 지도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이 단원의 제목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3단원을 배울 건데요. 아직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3단원의 내용이, 제목이 뭐예요? 바르고 공손하게. 그렇다면은 뭐에 관련된 것 같아요? 바르고 공손하게가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항상 이제 교과서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기 보면요, 힌트가 어디 있냐면요, 아래 보면요,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해 봅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공부할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면요, 이거를 알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화 예절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 대화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를 할 때도 필요한 예절이 있을 겁니다. 그 필요한 예절을 이제 지키면서 하는 것과 이제 이번 단어는 연관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아주 적절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공부를 하다 보면 온라인 대화를 할 때도 필요한 예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84쪽의 그림인데요. 할머니가 물어보고 있어요. 우체국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친구가 이쪽 길로 계속 올라가시면 우체국이 보여요 라고, 보입니다 라고 이제 아주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할머니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웃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이제 많으신 어른인데요.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쪽 길로 쭉 올라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쪽 길로 계속 올라가시면 우체국이 보입니다. 이쪽 길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친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친구들. 이거는 친구들 간이에요. 안녕 수진아 같이 가자. 안녕 영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녕 수진아 같이 가자인데, 싫은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친구의 기분은 아주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바르고 공손하게 이제 배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 옆에 볼게요. 85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문제가 다 이 단원, 이 그림에 이 모든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급 회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급 회의를 관련된 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학급회의 할 때도 예절이 있겠죠. 이제 학급회의에 대한 예절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학급회의는 돌아와서 하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예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선 예절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아래 그림은 뭐예요? 네. 집에서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죠. 그래서 글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 내일 미술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니? 색종이, 풀, 가위, 종이 상자야. 정말 고마워. 라고 아주 그 뭐라고 해야죠? 이제 예의에 맞게 쓰고 있어요. 근데 막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쓰는데 줄임말. 내일 준비물 준비물 알아? 하면은 응 알아 이것도 아니고 이응 이응 응 알아 알아 지금도 채팅방에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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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는데 알아 이런 거 응. 마찬가지죠. 색종이 풀 가위 종이 상자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예절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질문했는데 대답이 만약에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알아야지. 내 알 바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친구가 마음에 상처를 입겠죠. 네. 항상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뭘 배워야 될지 한번 봤어요. 이번 단원은 우리 단원 제목은 바르고 공손하게고요.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해보는 겁니다. 대화 예절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대화도 있고요. 아까도 말했죠. 일상생활 안에는 이제 우덜은 이제 친구, 그 다음에 학급회의, 그 다음에 온라인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필요한 예절이 있습니다. 자, 네, 빨리 쓰려고 줄이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채팅으로 보는데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 줄여서 만약에 이해를 못하는 정도다. 막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응 이응까지는 뭐 알 수 있겠죠 친구들. 그런데 막 뭐라고 해야죠? 막 요즘에 그런 줄임말 있잖아요. 줄임말 있는데 선생님 사실 이제 줄임말 쓰는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줄임말들은 너무 가급적 많이 쓰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 86쪽 볼게요. 이제 86쪽을 볼 건데요. 우리 항상 공부할 문제가 맨 위에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할 거는 대화 예절을 생각하면서 공부할 겁니다. 뭐라고요? 대화 예절을 생각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다가 우리의 공부할 문제가 되겠죠. 대화 예절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박바우와 박서방 물음 이야기를 이제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죠? 준비하기 전에 우선은 처음엔 그냥 한번 들려줄게요. 들려주고요. 그냥 다시 들려줄 때 이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박바우와 박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고기 파는 일을 하던 박바우라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고기를 사러 왔다. 윗마을 양반은 박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우야, 쇠고기 한 근만 주어라.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랫마을 양반이 고기를 주문했다. 박서방, 쇠고기 한 근만 주게. 아이고, 네,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박노인은 젊은 양반들에게 각각 고기를 주는데 둘의 크기가 한눈에 봐도 다르게 보였다. 윗마을 양반이 가만히 보니 자기가 받은 고기보다 아랫마을 양반이 받은 고기가 더 좋아 보이고 양도 훨씬 많아 보였다. 야, 바우야. 똑같은 한글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주느냐? 그러니까 손님 것은 바우놈이 자른 것이고 이분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소리 잘 들렸나요? 잘 들렸으면 채팅방에 한번 써주세요. 잘 들렸나요? 잘 들렸군요. 자,
윗마을 양반하고 아랫마을 양반,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박바우 혹은 이제 박서방 관련된 사람 얘기죠. 잘 들린다고 하니까 선생님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온 게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정말 행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자, 줌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자, 우리 이제 박바우하고 박서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윗마을 양반과 아랫마을 양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그냥 들어봤으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한번 다시 들으면서요. 우리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마을 양반은 뭐라고 적었는지, 아랫마을 양반은 뭐라고 적었는지, 그리고 박노인은 어떤 양반에게 고기를 더 많이 줬고 그 까닭은 무엇이었는지 짝까 이야기해 볼 건데 그냥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바우와 박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고기 파는 일을 하던 박바우라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고기를 사러 왔다. 윗마을 양반은 박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우야, 쇠고기 한 근만 주어라.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랫마을 양반이 고기를 주문했다. 박서방, 쇠고기 한 근만 주게. 아이고, 네,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박노인은 젊은 양반들에게 각각 고기를 주는데 둘의 크기가 한눈에 봐도 다르게 보였다. 윗마을 양반이 가만히 보니 자기가 받은 고기보다 아랫마을 양반이 받은 고기가 더 좋아 보이고 양도 훨씬 많아 보였다. 야, 바우야. 똑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주느냐? 그러니까 손님 것은 바우놈이 자른 것이고 이분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네, 잘 들었죠?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봅니다. 지금 적어보세요. 윗마을 양반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랫마을 양반은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죠? 아까 영상 들으면 선생님이 적으라고 했어요. 자, 윗마을 양반은 뭐라고 불렀나요? 네, 우 되겠죠. 아랫마을 양반은요, 방. 바우하고 박서방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박노인은 어떤 양반에게 고기를 더 많이 주었죠? 여기 2번. 누구에게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박서방이라면 누구한테 당연히 많이 줄 것 같아요? 여기 아랫마을 양반이죠. 얘들아,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표정이 달라. 표정으로만 봐도 아랫마을 양반이 뭔가 착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아랫마을 양반한테 당연히 많이 줬죠. 그 까닭은 무엇이었어요? 자신을 더 존중해주는 느낌이 아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 항상 뭐 친절하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로 선생님과의 문제보다는 친구들 간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커요. 근데 친구들끼리도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말투, 이제 어느 말투인데 그 말투 하나가 뭔가 조금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아닌데, 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난 기분이 나빴어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항상 친구를 존중하면서 말해주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박서방도 이제 자신이 존중을 받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 이거는 약간 조선시대 느낌이라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반, 계급사예요. 양반하고 이제
이제 박서방 같은 경우는 약간 양반보다 계급이 낮겠죠. 물론 이 양반 어른들이 박서방보다 나이가 지금 보면은 박서방이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어른이잖아 어쨌든. 그런데 양반이니까 이제 그 사람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를 수가 있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양반이 야 바우야 내 이름을 부른 거지. 아무리 내가 너보다 계급이 낮지만 기분이 나쁜 거야. 하지만 아랫마을 양반은 나보다 계급이 낮지만 막 높여주는 거지. 박서방님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야. 그럼 나는 고기도 이거 보이지만 고기 봐봐 차이가 나잖아 얘들아.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고기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쪽 더 넘겨서요. 자 박노인이 지었을 표정을 한번 그려볼 거야. 이거를 들었을 때 바우야 쇠고기 한 근만 줘라 하고 뭐라고 대답할지도 여러분들이 채워보는 거야. 난 박서방 쇠고기 한 근만 주게 채워보는 거야. 여러분 잠깐만요. 선생님이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86쪽 보세요. 국어책에 나오는 미안해요. 국어책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힌트, 굉장히 그 공부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는 친구들인 거야. 도와주는 도우미 친구들인 거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가는 말이 당연히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선물을 줬어. 그러면 그 친구도 선물을 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심리인 거야. 근데 내가 친구에게 욕을 줬어. 그러면 그 친구도 나에게 뭐를 줄 것 같아? 욕을 주는 게 사람의 심리인 거야.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그 다음에 말 한마디에 천냥비도 갚는다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제 우리 박노인이 이제 지었을 표정을 한번 그려보고요.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 또 도우미 친구가 있죠. 똑같은 이야기라도 말하는 사람 말투에 따라 듣는 사람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도 친구한테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듣는 사람의 태도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87쪽 이제 할 건데요. 지금 시각이 현재 시간이 10시 3분이에요. 10시 3분인데 선생님 이거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선생님이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시 화장실 이제 쉬는 시간도 겸해서 할 거예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해서 10시 15분에 라이브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아까 친구들 시간을 말해주지 않다 보니까 조금 들어오는 시간이 헷갈렸는데 10시 15분에 라이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고 화장실 갔다 오고 쉬는 시간도 하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 방송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